안녕하세요. UX입니다. 지난 두 번의 내용에서는 아는 사람들만 몰래 하는 1000만원 굴리기, 1000만원으로 월세 받는 법과 그 실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링크를 걸어 둘 테니 꼭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대차 구조는 상가 임대업에서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간의 임대계약 시에 서로의 이해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일반 주택에서의 전대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일종의 비밀로 운영되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아시는 지인이나 가족분들께 암암리에 소개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집 없이도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가면서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임대구조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서 들은 짧은 조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글로 남겨두었던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전대차 계약을 무사히 끝내고 나니 알 수 없는 희열이 찾아왔다. 이야, 나도 이제 나만의 자동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경매를 하면서 임장을 다니고 법원을 들락거리고 하면서 버린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쉽게 일이 처리되었다. 아직 나에게는 2천여만 원의 현금이 더 남아있다 보니 하나 정도 더 전대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 물건을 찾기를 서둘렀다. 한번 성공하고 나니 두 번째 도전은 어렵지 않았다. 틈이 날 때마다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적당한 금액대의 좋은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 임장을 다녔던 동네 다가구 주택 1층에 전세가 2,500에 나왔다. 투룸이고 인터넷에 같이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아도 무척 깨끗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싸다는 느낌이 강했다. 근처에 마을버스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마을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했다. 고민이 찾아왔다. 계약을 하자니 해놓고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고 그냥 포기하려니 가격이나 집 상태가 너무 좋았다. 한참을 고민하다 일단 전화를 해보았다. 세입자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렇든 저렇든 보증금만 받아서 빨리 나가면 되니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주인이다. 다시 세입자를 통해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 여보세요?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투자하시러 가신다고요? 투자? 투자라고? 사실 전대차라는 것이 투자의 성격이 맞긴 하지만 그다지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통화했던 주인들은 그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내게 반문을 하면 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전대차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나에게 투자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한다. 아, 네. 전전세를 놓고 싶은데요. 제가 사장님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제가 다시 전전세를 놓고 월세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언제 계약하시겠어요? 이건 뭘까? 부동산 하시는 분인가? 주인분이 이 계약을 주도하고 내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아, 네,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 나서 따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 둘 다 매물로 내놓으시고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먼저 나타나면 그분과 계약을 하시고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먼저 나타나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전전세를 놓았으면 합니다. 혹시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야 재개발 보고 사놓은 집이니까 전세만 주면 돼요. 그럼 제가 세입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따로 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주인과의 대화는 일사천리로 끝이 나버렸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알고 보니 이 주인분은 상가 전대차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이었다. 세입자에게도 말을 해두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다. 월세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3만 원으로 했으면 한다네요. 순간 고민이 되었다. 보증금 200만 원은 너무 적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주말에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사실 계약서는 내가 준비를 해서 직접 쓰면 되지만 주인분의 집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수수료 없이 계약서를 써주기로 했다. 부동산 업자분께 내가 원하는 특약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다 집어넣었다. 세입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로 원룸에 살다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계약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주인이 집에 잠깐 들른다고 하여 직접 확인도 할 겸 집주인을 따라 나섰다. 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대요? 보통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변명이 궁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괜히 경험이 많은 양 너스레를 떨어보았다. 아, 네, 아버지께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데 목돈이 있으면 요즘 은행 이자도 나으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전세해서 월세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네, 맞아요. 은행보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주식, 펀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도 하고. 사실 나도 사촌 언니한테 전세로 맡기고 언니한테 월세나 받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총각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나는 상가에서 전전세를 하고 있어요. 수유리 알아요? 수유리? 거기 제가 이렇게 운영한 호프집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이야기 전해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런데 주택에서도 전전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은행이자보다 낫기는 하지. 근데 상가랑 비교가 안 돼. 3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300씩 들어오니까 이건 눈에 안 들어오지. 에? 월 300만 원이요? 에이, 뭘 그렇게 놀래. 뭐 길게 설명드릴 거는 아닌데 내가 가게를 내 이름으로 오픈을 해서 좀 운영을 하다가 전전세로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랑 가게 사용료로 매달 얼마씩을 받는 건데 이게 가게를 여러 개를 하니까 도매로 물건 가져오는 거랑 뭐 이것저것 하면 세이브도 되는 게 많아서 수익이 꽤 괜찮아요. 가게 빌려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 초기 투자 비용 얼마 안 들어가고 매달 나한테 주는 돈 빼고는 다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니까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낫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100% 합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탈세와 절세의 애매한 중간 지점 정도로 보였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여 더 깊이 알아보고 배워보고 싶기는 했지만 나처럼 간도 잡고 직장 생활도 하는 사람에게는 말만 듣고 함부로 따라할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아무튼 그렇게 며칠 뒤 임차인이 들어오고 매달 새롭게 23만 원씩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네요. 이걸 공유하는 거는 인터넷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돈 버는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부딪혀 보니 진짜 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돈 잃지 않고
잘 불려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